이 시간의 사유는 잠수 타는 여자, 잠수 타는 남자에 대한 사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연인이 열심히 연애를 하거나 또 결혼 생활을 잘 하다가 한쪽 연인이 어느 날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잠수를 탄다고 하죠. 그래서 남자가 갑자기 사라지든지 여자가 갑자기 사라지든지 전화 연락도 안 되고 또 문자도 안 되고 그리고 수소문을 해봐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흔적도 없는 이렇게 잠수를 타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연인의 있던 집 주소를 찾아가도 또 이사를 했거나 아니면 또 문의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차단이 되었거나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서로 행복하게 또 살았고 또 연애했고 데이트했고 수없이 많은 추억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인이 사라지거나 남편이나 아내가 사라졌을 때 남아있는 자는 굉장히 당황하고 놀라고 그리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상대방에게 무슨 큰 일이 생겼는지 어떤 큰 사건이 생겨서 상대가 큰 공경에 빠졌나 하고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놀라고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정황을 보면 어떤 큰 사건이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짐을 싸서 서서히 도망가고 또 빠져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남아있는 자는 큰 충격을 받고 이제 자책감에 빠지거나 또 복수심에 빠지거나 하는 그런 심리적인 혼란을 겪게 됩니다. 아마도 이 혼란은 인간이 태어나서 갖는 가장 큰 충격 가운데 몇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보통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감정의 가장 큰 충격이라고 하면 두 번째가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혼보다도 이렇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잠수를 타고 그리고 자기의 존재가 사라진 이것은 마치 먼 바다에서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런 뱃사람의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심정과도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자는 가슴이 타고 속이 마르고 그리고 불안이 뱃속 깊이 뻗쳐서 잠도 오지 않고 병이 나고 밥도 먹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도대체 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원인이 뭐지? 내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이것을 되뇌이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터넷을 뒤적거리면서 잠수를 탄 여자의 심리, 그리고 잠수를 탄 남자의 심리,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을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 이런 심리적인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또 그 누구에게나 이런 일을 가해하거나 또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겨진 사람의 고통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잠수를 탄 여자나 잠수를 탄 남자의 연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가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이 충격의 기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이 충격의 기간이 2주, 3주, 석 달, 1년, 때로는 5년, 10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때를 잘 보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관계나 연인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이긴 하지만 내 인생 자체보다 중요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목숨이고 내 인생이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희생을 하고 또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수많은 추억을 만들고, 그런 추억의 투자들이 너무나 소중하긴 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보다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또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너무 많은 손실을 입었을 때 손절을 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더 이상 투자를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순간이 있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투자했을 때 이것을 자르고 나오고 끊어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런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일이 당했을 때는 내가 6개월만 견뎌보겠다, 내가 1년만 버텨보겠다,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시간 동안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쭈들릴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올라오는 감정과 기억들이 자기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에,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는 그때 그 시간에 헤어졌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헤어지지 않았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이별하지 않고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삶은 상실의 연속이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슬픈 사랑의 이별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많은 감정의 파도와 폭풍을 내가 끌어안고 몇 날 며칠 술을 의지하거나 가까운 사람을 의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또 애통하며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처를 응급처치하는 방법, 응급으로 심리적으로 처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생각의 모든 기억의 영역에서 그 사람과 관련된, 그분과 관련된 기억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기억에 공간을 주지 않는 것이죠. 사랑방이 아니라 의자 하나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1분이나 2분, 3분이나 5분 정도의 생각으로 그 상대에 대한 생각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을 누르고 나의 뇌 공간에서 그 생각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감정과 고통이 느껴질 것입니다. 마치 홍수가 났을 때 그 물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홍수의 물처럼 감정이 몰려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큰일을 당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내 생각에서 그의 생각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억에서 그를 생각하는 것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급처치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 응급처치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나에게 올라오는 이 홍수 같은 온통 괴로운 이 감정을 모두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손상되지 않는다면, 내 건강이 손상되지 않는다면 그 분노와 그 배신감과 그리고 잠수탄 여자와 잠수탄 남자를 향한 그 원망을, 그리고 그 불신을 가지고 울고불고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죠. 그 감정 속에 들어가서 그 감정의 세밀한 그 세포 하나하나 느껴보고 아파하는 것이죠.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 건강하거나 또 내 마음이 옆에서 도와주는 헬퍼가 있을 때, 좋은 부모님이나 프렌드나 또 좋은 선생님이나 아니면 좋은 전문 상담사 선생님이 계시거나 할 때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정면 돌파하면서 그 아픔을 머리로 수사하듯이 조사하고 왜 그렇지 하는 그런 의문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아픔을 느끼고 또 그 아픔 속에서 애도하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느껴보고 자신의 감정을 깊이 만나고 공감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괴롭고 정말 아프고 속상하구나. 네가 정말 배신감을 느끼고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이 두 가지의 방법이 비상응급처치입니다. 그리고 꼭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집착하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매달리고 보복하려고 하는 행동은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나중에 큰 후회를 남기고 또 지금 떠난 그 연인과 지금 떠난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더 좋은 대상들을 만나는 미래의 기회를 상실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당신의 미래는 더 화려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상실과 배신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그르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은 눈물로 그리고 아픔으로 아파하는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진심으로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 과정을 지낸 사람은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이런 고통을 잘 극복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강하고 그리고 더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잠수를 타고 사라진 그 여자와 그 남자를 편안하게 보내줄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그때 이별했어야 하는 것을, 그리고 이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것을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좀 더 성숙한 후에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심리 약방이었습니다.